안녕하세요. 백운용입니다. 여러분 심리학과 생각 중인데 비교과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만들어야 좀 더 경쟁력 가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거 맞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 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심리학과 분야에서 가장 자본과 관심이 집중되는 초부가치 연구주제 10선이랑 그리고 이 연구주제 10선에 해당하는 원문 10개 그리고 이 원문 10개를 11인치 매트릭스로 쪼개가지고 120가지의 세특 주제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이 화면 보시면서 같이 진행하시죠. 자, 그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심리학과 비교과 마스터 가이드북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출시됐고요. 자, 심리학과 비교과를 한 권으로 끝내드려요. 그 방법 이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기에는 그 초보가치 연구주제 10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심리학과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산업과 학계의 트렌드가 되는 10가지 주제인데 여기 10가지 주제에 각각 10가지 원문이 있는데 한글 5개, 영어 5개를 넣어놨습니다. 총 194페이지고 이게 이제 사실은 제가 컨설팅 15년간 하면서 2,000건 넘게 컨설팅을 했고 상위권 대학으로 1,000명 가까이 합격시켰어요. 981명 이상 지금 합격시켰는데 이제 그 내용을 하면서 인제 만든 가장 이게 효과가 좋은 이 인제 방법론이에요. 그걸 인제 적용해서 넣어 놓은 게 이 책이거든요. 원래는 이제 다시 수백만 원의 인제 노하우인데 사실은 이제 더 가치가 있는 거죠. 요것만 있으면 1, 2, 3학년 심리학과 비교과를 일관성 있게 구체성 있게 산학의 트렌드에 맞춰서 만들 수 있으니까 원래 관리에서 진행이 되는 건데 아무튼 요거 이 방법론을 적용해서 인제 커피 한 잔 값으로 제가 이제 할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인제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심리학과인데 심리학과 중에서 왜 이게 꼭 전공 적합성이 꼭 더 중요하냐 다른 전공에 비해서. 왜냐면 인제 심리학을 해서 이 심리학 전공을 살리려면 이게 사실은 인제 학사만 가지고는 안 되고 기본 석사 이상의 굉장히 긴 임상 여기서 말하는 임상은 인제 실제 환자를 보는 거죠. 임상, 상담 이런 어떤 수련이 필요하고 그만큼 인제 이 심리학이라는 학문에 되게 이제 진심이어야 되는 그런 이제 학문인 거예요. 그리고 인제 심리학과를 들어가게 되면 인제 어떤 입학사정은 뭘 생각하냐면 심리학과 학부 진학한 다음에 이렇게 굉장히 긴 수련을 거쳐야 되는 즉 심리학을 사랑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이런 임상심리 전문가 분야, 대학원 분야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인제 뭐 기업의 이제 HR 분야라든지 UI 리서치라든지 아무튼 진로가 굉장히 다양해요. 근데 인제 이 심리학과로 그리고 심리학 내에서도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성격 심리학이라든지 이상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뭐 직업 심리학, 조직 심리학, 뭐 산업 심리학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제 특정 분야에 관심이 있고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진로 계획, 학업 계획이 부정확하면 입학사정관은 이 친구가 여기 들어와서 뭐 반수, 재수, 군수해서 편입해서 전과해서 다른 데를 갈 것 같다. 자퇴할 것 같다. 이런 걱정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로나 2020년에 시작돼서 3년간 되게 자퇴율이 계속 늘어났고 그 이후에 인제 뭐 의대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대학교 뭐 학벌 사다리타기가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 자퇴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인제 대학은 인제 학생들한테 그 학교 운영비 한 6에서 70%를 충당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학 자퇴율이 높아지게 되면 학사 운영이 되게 예측 불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대학은 자퇴율을 낮춰야 되는 그러니까 이 심리학이라는 전공에 굉장히 빠져 있는 사랑하는 정말 진정성 있는 이 학생을 뽑아야 될 의무,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진로가 인제 애매모호하고 대학교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는지 잘 안 그려지면 굉장히 입학사정관이 '아 얘를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전공이다. 그리고 인제 이 레드오션 주제 함정이라는 거는 약간 이런 거 많잖아요. 뭐 합격생이 자기 생기부 들고 와서 인제 하는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합격생 뭐 명문대 합격생 생기부 뭐 판다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인제 그런 거가 물론 인제 안 보는 것보다 좋긴 한데 이게 사람마다 진로는 정말 다 달라요. 심리학에서 여러 분야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제 자체도 심리학의 여러 분야, 이상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또 인제 쪼개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곧 나만의 고유한 이야기고 고유한 스토리고 나의 적성 진로 희망에 따라 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합격생 생기부에 요게 나왔다고 해서 고걸 똑같이 들고 오면 뭐 MBTI 성격 유형, 청소년 우울증 사례, 학습 동기 이런 거 똑같은 내용, 똑같은 주제가 나온다고요. 그래 변별력이 없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제 비교과 가이드는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초보가 가치 핵심 주제 10 개를 정하고 요거 원문을 해서 어떻게 12 레인지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원문당 12가지 세특 아이디어 즉 고등학교의 모든 과목이랑 연결되는 아이디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보가 가치 그러니까 이 업계를 선도하는 주제에 관련된 120 가지의 세특 탐구 주제가 나오는 거죠. 그중에서 나의 진로에 맞는 거를 딱딱딱 선택해서 그 과목에 맞는 걸 선택해서 만들어 가게끔 하는 게 이 가이드북의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따라하고 베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생기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그래서 이 레드오션 주제에 빠지는 거, 함정에 빠지는 거를 우리가 이제 방지한다. 세 번째는 이제 심리학 자체가 뭐 생명과학, 의학, 뇌과학, 정보, 교육, 경영, 통계 이런 거랑 다 연합된 굉장히 다 필요한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 심리학 자체가 그렇게 융합의 학문이기 때문에 이 심리학을 지망하는 학생들 자체도 생기부 내에서 이런 뭐 국어, 영어, 사회, 뭐 수학, 정보 이런 거에 다 융합된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보여준다. 요 비교과 가이드북이. 그래서 우리 목표가 AI 시대에도 인간 심리학도 인간 심리학자만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임상 판단의 영역을 그런 기술과 역량을 학생의 언어로 학생만의 언어로 소화해서 담는 거. 이게 이 가이드북이 제공하는 가치고 목표인 겁니다. 이렇게 갈 거예요. 우리는 이 현실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보 가치 연구주제 10선을 만든다. 근데 거기에 대한 최초의 대전제가 이거예요. 이 가이드의 목적은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심리학 영역을 찾아서 그 영역에 관련된 내용을 생기부에 기재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아, 이 친구는 이 심리학의 현재 최신 이슈들을 다 다루고 있고, 이해하고 있고, 미래에 대한 걸 잘 생각하는 친구구나, 미래지향적인 친구구나, 정말 심리학에 진지하고 관심 있는 친구구나라는 것을, 이런 인상을 주는 게 우리 목적이니까. AI가 잘하는 거 정서 분류하고 촉도 채점하고 패턴 기반으로 상담하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어요. 챗봇이 그런 거잖아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변이 있고 자동으로 알고리즘화 돼가지고 이런 거 말고 인간 심리학자, 인간 상담자만이 할 수 있는 거, 인상의 판단, 인간의 자율성, 신경기술이 융합되는 이런 영역만 우리는 조준한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거기 플러스 이런 5가지 매우 정밀한 조건을 추가를 한다. 어떤 것? 어떤 원물을 선택할 때 인간 마음의 본질적인 영역을 체크한다. 인간의 그 본질적인 마음을 딱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청소년 자아 위기, 번아웃 회복, 외상, 어떤 재난이나 여기에 봤을 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거에 대한 생존, 극복, 그다음에 자기 실현,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성취하는 그런 것. 그게 자기 실현이죠. 그리고 폭발적인 자본이 집중된다. 자본이 집중되면 뭐에? 사람이 모인다. 기술이 생긴다. 거기서 뭐가 생긴다? 기회가 생긴다. 어디? 디지털 헬스케어, 정신건강 책봇, 디지털 치료제, 웰니스 이런 것들이 이제 향후 심리학 분야, 심리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유망한 분야라는 거죠. 그다음에 복잡한 임상이나 윤리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래서 자살 위기 가늠하는 거, 비밀 유지하고 보고 의무를 결단하는 거, 그다음에 노출 강도를 조절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다음에 가치 판단이 필요하고 인간의 자율성이 굉장히 핵심인 분야, AI 의존, 사고력이 위축되는 거, LLM 친밀감을 경계하는 거, 그다음에 디지털 치료제를 신뢰할 수 있는 거 이런 영역들. 그다음 5번째 최첨단의 신경 기술이 융합된 영역, 모델 기반 fMRI 그 뇌의 그 작용을 찍는 거예요. 그다음에 머신러닝, 정서 분류, 그다음에 디지털 바이오마커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삼아서 대전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 그다음에 이 5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거 뭐다? 이 영역이다. 심리학 초보가치 연구주제 10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어떤 주제마다 제가 이제 QR코드 달아놨어요. 한글 원문이든 영어 원문이든. 그래서 QR코드 찍으면 여러분이 봐서 가서 그 PDF 다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가 다 선택해 놨고 이 10개 주제를 3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면 첫 번째는 AI 뇌과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디지털 사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상 복지예요. 첫 번째 AI 시대의 청소년 우울과 자아 위기. 어떤 이런 어떤 연구에 따라서 청소년 SNS를 많이 하면 할수록 우울증이 심해지는 어떤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심리학에서 지금 강렬히 어떤 신경 써서 다루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좀 더 이게 어른이 되면 다 힘들어. 한국 사람들 계속 힘들어. 직장인 번아웃과 조직 심리 이런 내용들에서 또 어떤 직장인 번아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원인이 뭔지 보는 것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사고 많잖아요, 요새. 그다음에 뭐 그런 어떤 국가적인 어떤 재난, 어떤 대형 사고, 뭐 코로나 넘어서 또 오송역 그런 사고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왔을 때 거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트라우마가 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있는데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하냐 이런 것들도 케어하는 게 심리학의 영역이고요. 그다음에 모델 기반 fMRI로 찍어 가지고 의사결정할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뇌 구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판단하는, 이해하는 요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학습까지도. 그 5번째 디지털 치료제와 정신건강. 디지털 치료, 인지치료, 내 성격, 내 어떤 생각, 사고 자체가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그게 원인이 아니야. 이런 방향으로 가야 돼라고 해서 우울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거예요. 앱으로. 6번째 AI 의존할 때 인간의 사고력이 계속해서 이제 저하된다. 이런 게 현재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요 내용. 그다음에 LLM 있잖아요. LLM 요새는 이제 뭐 제미나이, 챗GPT, 뭐 클라우드 같이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너무 심하고 외상 후 장애 있고 이러니까 이런 대응책으로 명상이나 마음챙김 기반 심리 치료가 되게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영역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살펴보는 거.
그다음에 MBTI를 필두로 이제 성격 심리학에 대한 관심이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 심리학 중에서 강점을 살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약점에 집중하는 것보다 강점을 살리는 게 우리가 인생에 잘 풀리는 그런 방향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가는 거고 열 번째로 마인드 리프로그래밍이 아까 말했던 그 디지털 치료제랑 되게 연관성이 높은데 인지 치료예요, 인지 치료. 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체가 잘못, 내가 뭐 자격지심이고 우울증이고 난 잘 못해 이런 것들, 난 맨날 실패해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것들 자체를 뇌의 어떤 사고방식 자체를 인지치료를 통해서 다시 리프로그래밍을 하고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런 10가지 내용들을 딱 보게 되면 아, 이게 바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는 게 선명하게 딱 그려지죠. 이런 3가지 큰 카테고리 안에 10가지 주제.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생기부에 담았을 때 심리학과에 지망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떤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원문 하나만 가지고 그 원문을 요약해서 끝난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어센틱 마인드의 독창적인 매트릭스, 즉 12렌즈가 있다 그랬어요. 이건 뭐다? 하나의 원문을 12가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렌즈는 뭐예요? 이 렌즈는 예를 들어 고등학교의 그 국어, 수학, 경제, 뭐 사회, 문화, 탐구 이런 거랑 다 연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14가지 도메인이 있어요. 원리와 구현을 다루는 과학, 공학 파트, 부가가치 창출을 의미하는 경제, 비즈니스 파트, 시스템과 룰을 의미하는 사회, 공공 파트, 인간을 향한 이해를 다루는 인문, 철학 도메인 이렇게 4가지 도메인이 있고 첫 번째 원리는 첫 번째 렌즈는 뭐예요? 기초 원리 렌즈. 렌즈를 뭐라고 해서 관점이라 그랬어요. 하나의 원문에 대해서 이 논문 속 가장 근본적인 공식 원리는 뭐냐 해서 나의 어떤 기본기, 그 이론적인 토대 이런 것들을 단단하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렌즈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첨단 기술은 어떤 논문이 있는데 그 논문이 fMRI야, 뇌영상이야, 머신러닝 등 어떤 기술이 적용됐냐 그 기술을 파악하는, 기술을 개괄하는 이런 논문 렌즈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메이커 실증은 어떤 여기서 원문에서 말한 이론이 내 손으로 구현 증명할 수 있는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아두이노 로봇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는 건데 우리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심리학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상담을 하고 상담 일지를 만든다든지 심리와 관련된 사업 계획서를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역사회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한 4주간 운영을 해본다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로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걸 실제 하면서 내가 느끼거든. 내가 이 분야에 맞다라는 것을. 혹은 안 맞다는 것을. 네, 경제 비즈니스 파트에서 네 번째 산업시장 디지털 헬스의 수요 공급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섯 번째 비즈니스 모델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창업에게는 어디 있는가 여섯 번째 소비자 행동 사용자는 왜 이 서비스에 지갑을 여는가 혹은 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이 관점에서 고민함으로써 경제 비즈니스적인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사회공공 도메인에서 법령 정책 혁신기술과 정신건강 법령을 어떻게 충돌하냐 예를 들어 뭐 이런 LLM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혹은 AI 의존에 관련된 걸 한다고 했을 때 디지털 치료제 같은 거 했을 때 디지털 치료제를 진짜 실제 약으로 볼 수 있는가? 그러면 이걸 처방한다고 했을 때 수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국민건강보험이랑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가? 이런 걸랑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되는 거죠. 여덟 번째, 지역사회 연계 렌즈가 상당히 좀 핫해요. 왜냐하면 지역사회라는 것은 굉장히 고유한 특수적인 맥락이에요. 그 고등학교, 그 학생만의. 예를 들어 도서산간에 있는 고등학교야, 섬에 있는 고등학교야, 뭐 광역시의 중심에 있어, 혹은 시군에 있어 아니면 위성도시에 있어 뭐 강남에 있어 판교에 있어 뭐 이런 식이라면 똑같은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똑같은 그 정신건강의 문제를 하더라도 학교 뭐 청소년 우울증의 문제를 하더라도 그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거든요. 그 해결책도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아, 지역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공동체 역량이라든지 인성이라든지 혹은 문제 해결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된다. 그리고 이걸 좀 더 확대하면 글로벌 환경 국경을 넘는 정신건강 위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자, 네 번째 도메인에서는 심리적으로 뭐 상담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판단하는 렌즈고 개인의 심리적 고통에 임상은 어떻게 개입하는가 이게 심리 정신에 대한 내용 딱 그 심리학에 대한 렌즈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학문을 교차했을 때 어떤 통찰이 나오는가 이게 다학적 융합에 대한 렌즈고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렌즈가 다 그 과목들이랑 연결이 돼 있어요. 다 고등학교 과목들이랑 그래서 하나의 원문 하나를 사실상 12개의 과목으로 다른 관점에서 봐서 연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래서 저는 전체 프로세스 지금 요약을 하자면 제가 인제 그 너무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은 그 논문을 엄청나게 많이 읽거든요. 그 논문을 많이 읽어서 선정을 해요. 아, 컨설팅 지금까지 15년 하면서 '아, 요 정도가 딱 좋아.'라는 그 감각이 있어요. 그걸 한 다음에 실제 hallucination이 없는 논문을 찾고 여러분이 직접 QR로 갈 수 있게 그걸 제가 진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권위 있는 학술 인프라에서만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어떤 양질의 정보를 토대로 비효과를 만들고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그다음에 요 하나의 렌즈를 어떻게 12렌즈로 해부를 해서 '아, 이 논문을 생명과학, 사회문화, 윤리와 사상 세특에 어떻게 연결하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막막함 자체를 아예 해결을 해 버린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인제 원문 하나를 11 렌즈로 해석하는데 이 원문에 가장 이때 좀 적합한 연결이 잘 되는 렌즈가 있어요. 파급력이 가장 높은. 그래서 그 렌즈를 하나 골라서 그 렌즈를 기준으로 해서 심지 기획안을 아예 뽑아서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가제목, 초록, 보고서, 목차까지 기획안 형태로 제공해서 바로 쓸 수 있게 도와드려요. 이렇게 총 4 단계로 여러분의 비교과를 하나의 주제당, 하나의 원문당 쭉 다룬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인제 심리학과 미리 생각하고 있는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고 미리 인제 이 학계, 산업계의 어떤 트렌드, 이슈,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보고 어떤 흐름을 다 잡은 다음에 고등학교 시작하자마자 인제 이야기를 잘 구조화되게 만들어 가면 너무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1 학년 일반적으로 인제 여러 주제를 탐구해 보고 2 학년, 2 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떤 주제로 가면 좋을까?' 이게 인제 가장 고민이고 뭐 똑같은 거 뭐 생기부 합격생 거 따라하고 그러지 말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라 이 말이에요. 이런 주제를 통해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3 학년 같은 경우에는 면접할 때 나의 어떤 진정성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근거로 쓸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갈 수 있고 뭐 3 학년 이렇게 때 비효과를 좀 구체성 있게 만들어 나갈 때 마무리할 때 또 활용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인접학과를 병행할 때 뭐 교육학과라든지 뇌인지학과, 의학과 이런 데랑 좀 병행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예요. 병행한다고 했을 때 같이 이 두 비교과 가이드북을 쓰게 된다면 120개 아이디어, 120개 아이디어 좀 더 폭넓은 어떤 구체성 있는 그런 생기부가 될 수 있는 거죠. 요렇게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가이드북을 제가 직접 볼게요. 자 표지 디자인이 요렇게 되어 있고 뭐 각각의 뭐 이렇게 상징하는 내용들 잘 넣어 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10 가지 주제가 요 매트릭스 적용 파트 2 장에 들어 있어요.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9번 성격 심리학과 인간의 강점 혁명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내용들을 한번 봐 볼게요. 그래서 보면 인제 요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구조가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성격 심리학과 강점 혁명과 관련된 글로벌 메가 트렌드를 살펴봅니다. 이게 정의가 뭐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그다음에 이 분야의 전 세계 자본과 관심이 집중된 이유가 뭔지를 살펴봐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매년 성장률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도 숫자로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한 것들에 각주를 다 달아 놨어요, 이해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인제 이 강점 혐오 관련된 기술이 어떻게 원리가 핵심 원리가 뭐고 진화가 어떻게 되었는지 좀 이렇게 쭉 마틴 셀리그만 이런 긍정 심리학 이런 내용들이 토대가 돼서 발전이 되었다. 이런 내용들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미래 전망과 남겨진 과제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다음에 앞으로의 과제가 뭔지 이 과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심리학과 내가 들어가서 이러이러한 과목들 뭐 성격 심리학, 강점 심리학, 마틴 셀리그만의 뭐 긍정 심리학 이런 거 배워 가지고 '나는 강점 심리 전문가 돼서 산업계에서 이렇게 활약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어떤 연관된 학업 계획부터 진로 계획, 커리어까지 쭉 연관된 이렇게 한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입학사정한테 굉장히 준비된 친구, 그다음에 미래를 생각하는 친구, 지향적인 친구, 학교 와서 끝까지 잘 다닐 친구라는 어떤 인상을 주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그냥 대학 입시 키워드 이렇게 넣어 놨고 쓸 때 참고한 논문들 넣어 놨고 이거 다 인제 실제 있는 논문이니까요. 관심 있는 부분들은 검색창에 써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해당 원문 여기 있고 이 QR을 누르게 되면 인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포그래픽 이렇게 되고 논문의 배경 및 필요성, 연구 결과 한계점이 이렇게 있고 요 논문이 심리학도한테 왜 중요한가 이게 어센트 인사이트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해서 "이 논문 왜 보게 됐어요?" 할 때 요 글에 답변을 해 주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매트릭스 입체 해부 11 렌즈 요게 인제 하이라이트인데 우리가 인제 렌즈를 요걸 한번 봐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봐 볼게요. 경제랑 사회문제 탐구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고 그냥 개념을 연결한다고 했을 때 이런 VIA 인성연구소 무료 검사, 유료 심층 보고서, 기업 라이선스 코칭 이렇게 4 단계 수익 모델이 있다. 이런 인성연구소를 인제 판단을 했을 때 이 원문에 있는. 그래서 비영리 기관이면서 지속 가능한 자본 순환 만드는 사례다. 이렇게 체크를 했고 그럼 탐구 방향이 이렇게 인제 이 비영리 비즈니스 모델이랑 이런 강점 검사 이런 모델 2 개를 비교했을 때 이런 강점 측정 산업의 2 가지 진화 경로를 보고 각 모델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이런 VIA와 갤럽 이 2 가지의 매출 구조랑 가격 정책, 고객 세그먼트, 시장 점유율을 비교해서 매트릭스를 작성한 다음에 한국 청소년 시장의 진로 탐색, MBTI 시장과 경쟁 구도를 분석해서 가장 적합한 강점 검사 사업 모델을 제안한 창업 계획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인제 이 클리프 강점 검사를 많이 해 봤고 이번에 논문 이제 파악하면서 VIA 강점 검사 찾아봤는데 요 한국형 강점 검사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런 식으로 심리 쪽으로 가서 성격 심리를 해서 '내가 한국형 강점 검사를 만들겠다.'라는 창업 계획서를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해서 하게 된다면 굉장히 인제 미래를 지향적으로 보는 이런 친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한번 볼게요, 지역사회 연계. 그래서 이거는 봉사활동, 뭐 진로활동, 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학교 자율과정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거고 개념 연결. 강점 발은 개인의 영역을 너무 집단적 선으로 확장된다.
하이트가 보고한 고양 현상에 따르면 타인의 강점 발현을 목적하는 경험이 관찰자의 친사회적 행동을 이끌며 이것이 봉사활동의 강점 기반 설계의 근거가 된다. 이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재능을 찾고 잘하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나의 어떤 심리적인 어떤 고양, 어떤 정서에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탐구 기획을 보면 인근 노인복지관, 아동센터, 동물보호, 세고의 자신의 대표 관점 세 개를 활용해서 먼저 강점을 찾아야겠죠. 그 대표 강점 3 개를 활용해서 맞춤형 봉사활동을 4 주간 설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을 하는 거예요. 일반 봉사 경험과 비교해서 만족도, 지속 의향, 수혜자 반응을 측정한 강점 기반 봉사 효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굉장히 어떤 창의적이죠. 기존의 어떤 그 봉사활동은 그냥 어떤 심리를 좋아하면 뭐 심리 상담, 뭐 중학교 뭐 그다음에 뭐 커뮤니티 센터 가서 뭐 초등학교 중학생 가르치기 뭐 이런 정도인데 강점을 딱 연계를 하는 순간 내가 강점 있는 서로 강점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걸 했을 때 그냥 기존의 강점과 어떻게 다른가, 기존 봉사활동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이런 접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 학년, 2 학년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하게 된다면 좀 더 연관성이 있고 좀 더 큰 그림을 갖는 그런 봉사활동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원문에서는 저는 이제 메이커 실증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4개 강점을 깨는 14일 나의 대표 강점 발현 일지와 또래 집단 효과 검증 이런 메이커 실증을 넣어서 본 원문이 가장 강조하는 핵심은 강점이나 측정이 분류로 끝나지 않고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반영될 때 비로소 안녕과 성취로 연결된다는 걸 강조해요. 여기 원문에서. 그리고 강점과학 전체가 24개라는 측정 가능한 단위로 구성되어 있고 고등학생이 자기 손과 발로 직접 측정, 발현, 기록,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실증 내용이다.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 강점이 표라든지 이런 자가 진단 리스트가 있으니까. 그래서 메이커 실증 직접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심리학 도내 활동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명의 대표 강점 5개를 도출한 다음에 강점 개입을 직접 수행하고 그거를 검증해서 뭐 보고서를 낸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목차는 뭐 서론 1,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결론까지 간 다음에 실제 이렇게 해보는 활동 자체가 세특을 썼을 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고 얼마나 입시에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지 내용을 써 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해볼 수 있는 내용을 제안했고요. 다른 것도 이제 다른 어떤 렌즈들을 적용하게 되면 뭐 경제, 사회문제 탐구, 뭐 심리, 사회문화, 뭐 세계사 이런 식으로 인제 다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다 쪼개 놓은 거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글로벌 메가 트렌드, 그다음에 원문 딥 리딩, 그다음에 여기 매트릭스 해부, 그다음에 인제 여기 심층 계획안 요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인제 심리학과 진로를 이미 결정을 했다면 인제 심리학과 내용을 보는 거고 아니면 유관 분야 뭐 심리학, 교육학 뭐 이런 식으로 있다면 같이 보면 뭐 120개, 120개 총 240개의 어떤 풍부한 세특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인제 여러 그 심리학을 넘어서 이 사회학 전반 경영법, 행정, 교육, 심리, 심박 이걸 다 합쳐서 해 보겠다 하면 인제 저 720개 탐구 아이디어로 좀 더 세특을 풍부하게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내용을 좁혀갈 수 있는 거고 이게 인제 훨씬 더 가격적으로 더 합리적인 내용이고 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인제 뭐 심리 비효과 마이스터 가이드북 내용 설명드렸고요. 요 내용 토대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서 원하는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